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뭐 이 뉴스는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수사 진전 상황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답답하던 차였거든요. 구미로 직접 달려가셨어요? 네,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그 성모 씨라는 인물이 이게 사실은 친모였다. 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친모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이 아이의 언니였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예. 그렇다면은 20대 여성이 낳은 아이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사 상황은 조금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DNA 검사 결과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친부가 누군지를 찾느냐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수사 상황은 계속 답보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까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까지? 예, 오늘 훅뉴스 시간엔 제가 직접 구미에서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네. 앞으로의 수사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현장을 가보고 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김승모 기자가 이 사건에 한 발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우선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였다는 사실은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DNA 검사 결과죠. 네. 친자 관계 확률 99.99% 이상.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검사를 다시 했지만 같은 검사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얘기입니다. 네, 직접 듣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가 뭐 100%에 가깝게 네. 정확하고 경찰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틀리기는 뭐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정도 말하면 네.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자들이 이 정도 말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석 씨 딸이 맞다는 건데 석 씨는 여전히 100번 20번 물어도 계속 내 딸 아니다. 딸 낳은 적 없다. 이런 거잖아요. 단호하죠. 그런데 예. 석 씨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아직도 사건이 이제 일어난 그 빌라에 살고 있는 석 씨의 남편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언론 접촉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억울하다며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네. 출산한 사실이 없는데 아이 한 명을 2명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 한 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남편 김모 씨의 말을 이제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내가 하루라도 집에 왔으면 내가 의심을 가지. 집을 안 갔는데 무슨 의심을 하면 애를 놓고 하루가 돼요. 하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음성 변조를 예. 해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자막을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 모니터를 통해서 자막을 저희가 다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2월달 그래 좋다 그때 나왔다 치자. 근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애를 가진 뱀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조금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말한 부분은 내가 아내와 계속 같이 있었다. 그 말 근데 그거군요.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하루 만에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네. 다시 그 남편 김 씨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내가 모를 수 있느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이 부인에게 조사를 좀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추궁도 하고 네. 그런데 조사하는 시점에서 출산 시점이 조금 맞지 않으니까 경찰이 이 시점을 조금씩 바꾸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시점을 바꾸더라. 출산 네네네. 시점을 네. 끼워 맞추게 하더라. 이런 주장.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남편 김 씨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을 직접 네네. 들려드릴게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 바깥에 하다가 병원에서 그때 그 하나밖에 없었다. 이탈게 또 뭐한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이라 이거라. 그러면 2월달 줬다. 2월달 내가 16일날 2월 16일 찍은 사진이 있어가 보여줬다. 이게 애 뱉는 배냐? 저것도 봐도 알거든. 아니라 이기라. 그러면 언제 애 낳았단 말이야. 이럴 때 낳았다 이기라. 그럼 신생아하고 3개월 된 애하고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신생아는 아니고 눈독까지 제대로 못 뜨고 하는데 3개월 된 애하고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경찰이 처음에 석 씨와 석 씨 딸이 2018년 3월쯤 나란히 근접한 시점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병원에서는 그때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출산 시점, 부인의 출산 시점을 2월로 바꿨고 그러자 이 김 씨가 2월에 찍은 사진 석 씨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만삭 사진이냐 이런 거죠. 이 사진 보여줬더니 그럼 1월에 출산한 걸 아니냐. 다시 1월로 옮겼는데 그럼 1월에 출산한 아이하고 그 딸이 3월에 출산한 아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바꿔치기가 그렇죠. 가능하냐 그 주장인 뭐 거죠? 그 말을 100% 믿기는 곤란합니다만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뭐 이 신생아와 두세 달 된 아이의 발육 상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석 씨의 부인도 그러니까 자녀의 그 부부도 아이가 바뀐 걸 설마 눈치를 못 챘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도 있고 김 씨 또 남편은 직장 동료들도 2017년 12월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임신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들도 확인을 한 거예요, 다? 경찰도 다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몰랐대요. 네. 동료들도 몰랐대요. 네네. 김승모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봤잖아요. 네. 동네 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접촉 가능한 분들, 실마리를 풀어줄 인물이 없던가요? 네, 사실 광범위하게 좀 접촉을 해봤는데 네. 모른다는 대답만 나와서 사실 조금 맥이 빠졌습니다. 그 모른다는 게 이 석 씨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신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석 씨 자체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석 씨 빌라 주인도 만났다면서요? 주인도 만나고 뭐 그 주변에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락처도 수도원에서 연락해봤고 인근 조사농 관계자분들도 해봤고 저희가 경찰이 해볼 만한 것도 저희도 좀 비슷하게 유추해서 좀 관계를 좀 추적을 쭉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한 택배 기사와 그 조사농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운 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요. 한분 어떤 분 사무 돌리시는 분은 뭐 머리카락하고 뭐 퇴치해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 나왔는데 저하고는 관계없고 조산사들은 그 가정에 부모하고 다 얘기하고 산전에 검사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고 취재 과정에서 그 석 씨의 딸 네. 입장을 또 전해 들으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그 변호인, 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을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 변호인의 말은 이 딸도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뭐 그 DNA 결과를 알았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자신이 이미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변호인의 얘기로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죠. 네.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네. 이 석 씨 딸 변호인의 입장인 거군요. 그래요. 결국 이렇게 뭐 DNA 검사 결과는 나왔지만 석 씨가 부정을 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태인데 온라인상에서는 추측이 난무합니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죠. 처음에는 뭐 그럼 친부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이 석 씨가 임신 사실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임신 거부증 아니냐 아니면 순간 기억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 해리성 기억 장애가 아니냐 이런 온갖 추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다가 더 큰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끝까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뭐 가정입니다만 가족까지 공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한 게 있어요. 맞아요. 들어보죠.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서 우겨야 되는 이유는 대체 뭐냐. 그렇죠. 그거는 이 가족들이 살아온 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뉴스쇼에서 인터뷰했던 네,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종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 아이를 끝까지 낳지 않았다고 우겨야 될 만큼 더 큰 사건이 뒤에 더 큰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가능성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임신 거부증이라고 해도 출산한 뒤 가족 모르게 아이를 바꿨다면은 이게 좀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의문이고요. 그렇죠. 남편이 아닌 다른 내연남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면 왜 굳이 출산까지 가서 그 전에 뭐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출산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가족 모두가 큰 범죄를 숨기기에 말을 맞췄다, 공모했다 하더라도 이 김 씨의 딸은 2월 10일 날 그 11일 그러니까 구속된 지가 지금 벌써 45일 정도 됐거든요. 네. 이 말 맞춘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대검찰청이 다시 DNA 검사를 한다. 네. 맞습니까? 국가수 말고 따로 또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그 사건 발생지를 지난주 금요일 날 직접 찾아와서 예.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직접 채취를 했습니다. 예.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봤고요. 사실 유전자 검사가 이미 4차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결과의 어떤 그 변동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하다 보니까 대검 산하의 그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직접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사자가 너무 부인하니까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검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류 전문가들은 뭐 시료의 오염이나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4번이나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본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충분히 다른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국가수와 그건 다르게? 충분합니다. 지금 이 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범위하게 전국에서 밀려드는 의뢰 사건 의뢰를 하지만 이 NDFC라고 하는 이 센터는 아주 특정 사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깊게 파고들어서 대검이 다시 DNA 검사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게 됐네요. 네. 뭔가 좀 미궁에 빠진 사건에 실마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모 기자, 잠시 후 댓글쇼에서 뒷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